나이팅게일의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 각자가 결정할 일이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빛나는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고 지금까지의 그의 삶 또한 그야말로 타인에 대한 헌신 그 자체였다. 이 책이 출간됨으로써 그의 인생 목적은 영원하게 되었다. 도서관과 가정에 이 책이 소장되게 되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이 책의 페이지를 펼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게 될 것이다. 사실 세상에 스트레스 따위란 없고 단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마음을 청소할 수만 있다면 사고의 혁명을 불러올 수 있다. 마음이 비워졌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증오와 노여움, 공포와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잡동사니를 전부 없애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고력은 무한대로 확장된다. 가슴이 설렐 정도의 기쁨,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책장을 덮는 것이 정말로 아쉬운 책이다. (1956년) 봄,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생각이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풍부한 결실과 성공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린 시절의 나는 성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빈곤에 대해서는 넘칠 정도로 잘 알고 있었죠. 나는 텐트촌에 살았지만 좋은 집에 사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좋은 운을 타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이 들었죠. 어째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까? 그리고 전 그 의문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난 어머니에게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공립도서관에 자주 가셨죠. 대공황 시기, 그 힘든 노동에도 어머니는 언제나 책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두침침한 그 불빛 아래 책을 읽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일감을 받으러 오고 가는 전차 안이나 자식들이 잠든 밤, 집안일을 마치고 여유가 생기면 어머니는 언제나 책 속의 여행과 모험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겐 독서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었죠. 그리고 나도 어머니처럼 도서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성공의 비밀을 찾아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거기엔 수많은 책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책이 내가 찾는 책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비밀의 열쇠를 쥔 누군가 그 비결을 책에 써놓았으리라 굳게 믿었죠. 어느새 나도 어머니처럼 활자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정직과 성실, 용기, 정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얼마 후 2차 대전이 발발했고 나는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시간이 나면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나는 귀국해서 훈련 교관이 되었고 우연히 라디오 방송국이 건설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나는 방송 일을 하고 싶어졌고 운이 좋게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일을 배우고 방송도 조금씩 하게 되며 수입도 늘어갔죠. 또한 성공의 비결에 대한 탐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 심리학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1950년 방송국에 근무하던 29살의 어느 날 불현듯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년간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읽어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17년간 나는 많은 책을 읽어왔습니다. 예수님과 붓다, 노자와 장자, 에머슨. 그리고 느닷없이 찾아 헤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이 말이 나를 경이로움으로 떨리게 했습니다. 한 줄기 빛나는 햇살이 비추는 기분이었죠. 이 짧은 문장이 떠오른 순간 나는 놀라움에 몸이 경직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사람은 이 세상에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오르테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즉, 오직 인간만이 세상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자신이 상상하는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살아왔다면 인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짧은 문장에 진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어엔 60만 개의 단어가 있었지만 내가 찾아낸 진리는 겨우 6개의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발견하기까지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방송국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6개의 단어가 나에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12살 때부터 품었던 그 의문이 드디어 풀린 것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합니다.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정체 상태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약속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지금까지의 엄청난 오류를 개선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죠. 여러분의 능력과 욕구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다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필요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유전자가 무수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 그것은 사람에겐 그만큼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장 환경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부잣집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생활에 일말의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집의 아이들도 자신들의 생활에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타고난 사람들은 전체 경우의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그들을 부러워만 할 텐가요? 내가 해병대에서 복무할 때 바다에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잔잔하면 그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했죠. 그럴 땐 스스로 몸부림치며 파도를 만들어내야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이미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환경이야말로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날 동기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돌아보면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해온 그 일들의 결과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만족한다면 또 다른 목표와 희망이 있으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현실을 벗어날 것인가요?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파악한다면 미래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너무 과대한 목표를 설정할까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그런 희망과 목표를 선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희망이나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남의 일은 잘 평가하지만 자신의 일엔 의심을 품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난 여러분에게 달나라에 다녀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하고 가치 있는 희망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실행한다 해도 인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중 속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본연의 그 뛰어난 능력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누군가 엄청난 일을 가져다 줄 그런 사람을 기다리며 백일몽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움직일 때 여러분이 세운 그 희망과 목표는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 희망과 목표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체 유전자에 새겨진 그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사회에 최대로 공헌하는 길이고 그 사회 공헌의 정도가 여러분의 보상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수확이 결정됩니다. 인생에서 얻은 수확물은 모두 사회에 뿌린 씨앗의 질과 양의 결과입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 주거 환경과 풍요 등 모두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이죠. 행동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현재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가요? 결국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가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는 씨를 뿌리면 그 수확물은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뿌린 그 씨앗에 의지한다면 편하게 이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결국 항상 제자리만 맴돌다 끝날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선 움직여야 합니다. 난 뭘 하면 좋을까? 이 일이 필요해. 취직하고 싶다. 이렇게 아무리 소리쳐도 큰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나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보상과 기쁨은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 재능을 발휘해서 몇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으신가요? 100명, 1000명, 또는 100만 명.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는 그 사람 수에 따라 여러분도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부자란 타인에게 보다 우수하고 가치가 있고 또한 수요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받아온 보상은 여러분이 봉사한 양에 정비례합니다. 인생은 서로 돕고 돕는 그런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에
되도록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헌할 수 있는 일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타고르는 노래했습니다. 나는 잠들어 꿈을 꾼다. 그것은 인생의 환희. 나는 일어나 앞을 본다. 그것은 인생의 의무. 나는 스스로 행동했다. 그러자 보라. 의무는 환희 그 자체가 되었다. 만약 여러분이 굳은 결심을 했다면 5년간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다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맞서 나가야 합니다. 몰두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의무는 환희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일어나 앞을 보지 않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에머슨이 말한 사회의 거대한 톱니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절대로 가볍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굴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거나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면 정말로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발밑에는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가 셀 수 없이 묻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힌 발밑이 아니라 머릿속이죠.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이면서도 힘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수확하고 우유를 만들고 전기와 수돗물, 난방과 철과 자동차, 옷과 가구, 그 온갖 것들.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그들을 의지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스스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하는 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혜택받은 것을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사람들은 흔쾌히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무엇보다 여러분이 받은 그 혜택을 갚겠다는 결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가 사회에서 우리의 설 자리를 결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여 그 사업을 확장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천천히, 하지만 착실하게. 중요한 건 인생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아온 보상은 세상에 대해 여러분이 봉사한 양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봉사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지, 스스로 선택한 그 봉사의 수단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봉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보상도 적을 것입니다. 반대로 봉사를 더 많이 한다면 보상도 그에 따라서 더 많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갈망하고 소비합니다. 수요가 없더라도 욕망은 얼마든지 존재하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을 제공하면 보상도 그에 따라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도 않고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것을 제공한다면 결과는 약할 것입니다. 서비스와 보상이라는 그 시스템에 예외란 없습니다. 스스로 갈 길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일생 동안 한 길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가장 열중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수많은 관심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유전자에는 여러분 자신이 삶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재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관심의 대상을 찾아낸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최대로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마음으로부터 즐길 수 있는 이 일을 하며 알찬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희망이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 불리는 것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희망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죠. 때로는 당황하며 멀리 돌아가야 하는 사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후퇴라고 생각되었던 그것조차 결국 궤도 수정을 위해서 필요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뜻밖의 발견을 위해서는 우연하게 보이는 생각지 못한 사건을 꿰뚫어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희망과 목표를 향한 여행에는 의외의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숙소에서 뒹굴기보다 길을 걸어가는 편이 유익합니다. 강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예정된 방향으로 전진하십시오. 그 우연은 필연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배가 부두를 향하다 보면 해안선은 반드시 보입니다. 희망과 목표의 도달점도 언젠가는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육지는 가까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배의 난간에 기대 있을 때 흙의 냄새와 시끌벅적한 항구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두에 배를 정박시키면 이제까지의 여행은 막을 내립니다. 한편 최종 목표는 명확한데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를 때 그때는 중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간 목표에 시간을 할애하려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자, 이제 전력 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해보고 배수진을 칩니다.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도망 따위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퇴로를 생각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 목표 실천에 힘을 쏟습니다. 모든 것이 지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 생각이라는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독립하기 전 하나의 생각으로서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창조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오직 인간뿐이며 오직 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즐겁지 않다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은 지금의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보거나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지금 하는 일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시선으로 현재의 직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하는 일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뻔히 보면서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대한 생각은 적당주의와 속임수, 모조품, 눈먼 돈, 그런 것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머를 잃지 않고 언제나 적극적이며 일들을 헤쳐나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실패를 겪으며 성장하고 지혜를 얻죠. 여러분이 희망과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나 과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나 과제는 곧바로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 여러분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조작이 개시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며 만사에 의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 과정을 조금이라도 주목해 본다면 생각하고 있었던 일이 놀랄 만큼 빠르고 간단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반드시 실천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히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말은 생각하기 귀찮다라는 것이 진짜 의미이죠. 지금 당장 더 수입이 좋고 즐겁고 나에게 맞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적어보세요. 지금의 회사에서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는지, 사회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질문해 보세요. 만약 내 마음대로 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 목록을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그 목록 하나하나에 대해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질문해 보세요. 지역과 국가,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봉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을까? 이런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들이 더 나은 생각들을 또 이어줍니다. 잘 떠오르지 않아도 가슴 설레는 그 생각이 떠오르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떠오른 생각은 기록하고 줄을 긋고 별표를 하고 동그라미를 하고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결국 좋은 생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결국 그 생각으로 머지않아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어린애처럼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의 표면에 떠오른 그 생각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환경을 탓해야 할까요? 불안정이야말로 사람을 분발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안정 따위는 없습니다. 여기서 안정이란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에만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안정을 바라는 건 억지입니다. 불안정이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불안정이란 불을 뿜고 날카로운 발톱을 지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정은 사람에게 자립심을 북돋아주죠. 인생의 삶의 보람과 과제를 던져줍니다. 불안정이야말로 사람을 분발시켜 최고의 성과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이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만사에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한가롭게 지내는 시간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죠. 인생에 관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새로운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는 암소를 기르고 항상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부지런한 농부들과 같습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 안주합니다. 본능을 따라 행동하고 외부의 자극에 일정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죠. 하지만 인간은 이 세상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태어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본질적 질문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사전에 정해진 상태를 거부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그런 힘을 가진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